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 운동할 때 에너지가 대체 어떻게 생기는 건지 운동 생체 에너지학이라고 하죠. 이게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뭐 100m 뛰든 마라톤을 하든 다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 원리를 좀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모든 움직임의 기본은 사실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에너지 화폐예요. ATP요? 네, 이걸 이제 어떻게 또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가 운동 능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발전 시스템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시스템이요? 네. 아주 짧고 강렬한 순간을 위한 거, 또 좀 더 긴 거, 아주 오래 가는 거, 이렇게요. 그럼 제일 먼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막 폭발적인 힘내는 거 있잖아요. 역도 선수들이 번쩍 들거나 단거리 스타트할 때 그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첫 번째 시스템, 인원질 시스템 혹은 ATP PCR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ATP, PCR이요. 네. 근육 안에 이미 저장된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고에너지 물질이 있어요. 이걸 즉시 분해해서 ATP를 아주 빠르게 다시 만드는 거죠. 즉시요. 네, 반응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최대 파워를 팍 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근데 이게 저장량이 아주 적어요. 금방 쓰는군요. 그렇죠. 한 10초? 그 정도면 거의 바닥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 짧고 강력한 순간을 딱 책임지는 거죠. 아하, 그래서 100m 선수들이 막판에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랑 관련이 있겠네요. 그럼 한 1분 정도? 예를 들어 400m 달리기나 아니면 요즘 많이 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거요. 그건 조금 더 길지만 여전히 숨 가쁘잖아요. 이때는 어떤 시스템이 주로 쓰이나요? 네, 그때는 이제 두 번째 시스템, 해당 과정이라는 게 주력으로 나섭니다. 해당 과정, 당을 분해한다 이런 뜻인가요? 맞아요. 글자 그대로예요.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나 혈액 속 포도당 같은 이제 탄수화물을 쓰는 거죠. 이걸 산소 없이 빠르게 분해해서 ATP를 만듭니다. 산소 없이요. 네, 그래서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라고도 부르고요. 인원질 시스템보다는 ATP 만드는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도 꽤 빠르고 또 더 많은 양의 ATP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버틸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수십 초에서 길게는 한 2분 정도까지 고강도 운동을 지속하게 해주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부산물로 젖산이라는 게 생기죠. 젖산. 그거 막 피로 물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네, 예전에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게 또 훈련을 통해서 에너지원으로 다시 활용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젖산이 무조건 나쁜 놈은 아니었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했던 거. 장거리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처럼 몇 시간씩 꾸준히 하는 운동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세 번째 시스템, 산화적 시스템, 다른 말로 유산소 시스템이 주인공이 됩니다. 유산소, 뒤려 산소가 등장하네요. 네, 이름 그대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연료도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까지 아주 효율적으로 태워서 ATP를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지방까지 태우는군요. 네, 이 모든 과정이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미토콘드리아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ATP 만드는 속도는 이 세 시스템 중에 가장 느려요. 하지만 연료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아서 장시간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원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좋아지고 수도 늘어나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운동할 때는 딱딱 끊어서 자, 이제 네 차례 이렇게 작동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좀 섞여서 돌아가는 건가요? 뛰다 보면 어느 순간 확 힘들어지는 지점이 오잖아요. 그게 혹시 이런 시스템 바뀌는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시스템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스위치 켜고 끄듯이 작동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운동 강도나 지속 시간에 따라서 이 세 시스템이 기여하는 비율이 계속 달라지면서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 마라톤을 뛸 때도 처음 스타트할 때는 인원질이나 해당 과정 비중이 높겠죠. 그렇죠. 빨리 뛰어야 하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속도가 안정되면 산화적 시스템 비중이 확 높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100m 달리기 같은 아주 짧은 운동 중에도 산화적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기여도가 낮을 뿐이죠. 아하, 계속 같이 돌아가는데 비율만 달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특정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적응을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터벌 트레이닝은 해당 과정 능력을 키우고 장거리 조깅 같은 건 산화적 시스템을 발달시키고 이런 식으로요. 힘든 지점을 느끼는 건 주력으로 사용되던 에너지 시스템이 좀 지치거나 아니면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죠. 와, 정리해보니까 우리 몸이 정말 똑똑하네요. 상황에 맞춰서 초단기 부스터인 인원질 시스템, 단기 터보 엔진, 해당 과정, 그리고 연비 좋은 장거리 엔진, 산화적 시스템을 막 조절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로 쓰는 엔진이 달라지는 거고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앞으로 당신의 운동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운동 중에 느끼는 어떤 피로감 같은 몸의 변화를 해석하는데 좀 다른 시각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구간에서 힘든 건 해당 과정 시스템이 좀 지쳐서 그런가 보다. 라든지 혹은 지구력을 키우려면 산화적 시스템을 더 발달시키는 훈련을 해야겠구나 하면서 운동 강도나 시간을 좀 더 의도적으로 조절해 볼 수도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